현대로템이 K2 흑표, K2 블랙팬서 전차의 유럽 수출 고비를 당기기 위해 유럽 3대 종합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웨스트료에 참가한다. 향후 예상되는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발주에 K2 흑표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약 800대의 전차를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만 10조 5천억 원에 달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함께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2020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웨스트료에 참가해 K2 흑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PL 모델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7분의 1 크기의 K2PL 전차의 모델과 K2 흑표 전차 모델을 함께 전시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연기 취소되고 있고 폴란드 지역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참가하기로 결정한 건 K2 전차 첫 수출을 확정짓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는 판단에서다. 1993년부터 개최된 MS료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K2PL 모델을 폴란드 국방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는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첫 번째 수출국이 된다. K2PL은 기존 K2 전차 대비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지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앞서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에 K2 흑표 생산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 처음으로 완제품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폴란드 사업 수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폴란드 국방부가 국군이 보유한 노후 전차 T-72m 1화, T-91 트바르디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대로템을 파트너로 점찍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등의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현대로템과 제휴했고 오는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초 폴란드는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MGS 메인 그라운드 컴배트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참여 거부로 취소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했다. 폴란드가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2016년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의 차체 120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과 협력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에즈90 기술을 K9 자주포의 차체와 결합한 신형 자주포, 크랩크레브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는 현대로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역량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K2 전차 수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2 흑표는 지난 2008년 개발이 완료된 육군 차세대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포로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고 능동방어 체계와 반응장갑, 포탄 자동 장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됐다. 또 1500마력의 엔진으로 최대 속도 70km/h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스노클을 부착 시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 기능도 갖췄다. 2일 국산 흑표, 유럽 최대 1000대 규모 교체 사업의 도전장 웨펀. 9월 8일부터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28회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웨스트료의 전시장에는 많은 전문 관람객의 이목을 끄는 전차 모형 하나가 전시됐다. 이 전차는 수려한 외관으로 관람객들을 매료시켰고 현용 주력 전차 대부분을 압도하는 재원으로 보는 이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이 모형 전차는 한국의 현대로템이 출품한 수출용 전차 K2PL이었다.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동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MS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올해 그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1세기 유럽 최대의 전차 도입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폴란드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의 앞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쏠렸다. 유럽 최대의 전차대국 폴란드는 현재 기준에서 유럽 최대의 전차대국이다. 독일제 레오파드 2 시리즈를 25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T-72 전차를 현대화한 PD-91계열 전차 230여 대,
과거 소련에서 직도입했거나 면허 생산한 T-72계열 전차가 580여 대 등 1000대가 넘는 3세대 전차를 보유 중이다. 유럽의 강대국이라는 프랑스가 220여 대, 독일이 240여 대의 전차를 보유 중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전력이다. 폴란드는 점진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줄이고 있지만 기갑 전력은 예외다.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유사시 북대서양 조약이고 NATO의 최전선으로서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상군을 유지해야 하는 안보 환경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노후화된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전차 사업을 일찌감치 추진해왔다. 폴란드가 밝힌 차세대 전차 도입 규모는 최대 800대다. 당장 노후화된 T-72 계열을 모두 도태시켜야 하고 T-71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PD-91은 1990년대에 도입한 비교적 신형이기는 하지만 주포와 통신 장비 등이 NATO 표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차 도입 사업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전력이다. 사실상 주력으로 운용 중인 레오파드 2 전차는 전부 중고다. 독일이 사용하던 A4 버전 137대, A5 버전 105대 모두 중고이고 자체 개량한 에드리 버전과 PL 버전 10대는 중고, E4 차량을 개조한 물건이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구입한 중고 차량들은 1985년부터 1992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으로 곧 있으면 40년이 되어가는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2030년대가 되면 이 차량들도 신형 전차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결국 폴란드 육군은 T-72 전차 가운데 현역으로 운용 중인 380여 대를 우선 대체하고 나머지 전차들도 순차적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최소 800대, 최대 1000대 이상의 차세대 전차 소요를 가지고 있다. 사실 폴란드가 이 전차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것은 독일, 프랑스 합작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그램인 MGS 메인 그라운드 컴배트 시스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독일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차를 공동으로 개발해 2035년부터 독일 300대, 프랑스 250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 폴란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독일, 프랑스 양측에 이 사업에 끼워달라고 요청해왔었다. 기술 개발보다 양산에 초점을 둔 사업 폴란드가 갖는 물량만 놓고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지만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폴란드의 MCS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 독일과 프랑스 양측이 폴란드의 MCS 참여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다. 양국은 프랑스의 LXTR4가 전체 사업 지분의 50%를 독일의 크라우스마페이베그만 4와 라인메탈 디펜스가 각각 2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지분이란 개발과 양산을 위한 예산 투자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성품이 나왔을 때 생산 작업 일감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MCS는 2035년부터 생산될 예정인 차세대 전차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다. 주포는 라인메탈이 개발한 130mm 활강포로 사실상 확정됐고 차체도 현용 드클레르나 레오파드 EA7 보병 전투차인 KF-41의 차체를 일부 개조해 개발비를 줄이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즉, 이 사업은 큰 기술적 리스크를 배제하고 안전하게 양국의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는, 다시 말해 기술 개발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도 진행 중인 협상에서 치열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 중이다.